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하여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퇴하셨지만 철수한 게 아니라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일화 선언과 안철수 후보의 유세 장면까지 봤는데 사실 저도 대선 방송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양당의 전망이 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가 당연히 도움됐다. 선거를 확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빅 이벤트다라고 논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거 역풍분다. 우리 쪽이 결집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로 다 살펴보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드립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가 오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이 출구조사가 훨씬 이제 그 박빙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각각의 지역 그 결집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가 많은 영남 지방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호남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함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낀 호남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결집하지 않았는가 그런 지금 조사 결과로 보여지고요. 이런 호남의 그 결집은 결국 서울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 결과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촉발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약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의 어떤 예상 외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어쩌면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가 그렇게 순조로운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저희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고 그래서 안심하고 정권 교체를 직접 지원하는 의미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결집하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게 투표를 많이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가 많아지고 그것이 지금 본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서울 수도권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역풍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네, 아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아마 큰 태풍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풍도 아니고 또 역풍까지 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중간에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오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해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명분이 없는 단일화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단일화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일화는 DJP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어원 내각제를 고리로 공동정부를 수립하고 각 정당이 존립하면서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국민들도 박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은 사실 다당제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새정치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공동정부 구성해서 합당하겠다 이래버리니까 다당제를 정치개혁의 가장 우선으로 세웠던 안철수의 새정치가 완전히 구태 정치화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이런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새로 생기는 정치 세력도 결국 구태구나.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안 주는 거죠. 그냥 자리 나눠먹기식의 단일화일 것 같다.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측을 해보면 또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고 단일화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일부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빌미 삼아
자기들의 자리 나눠 먹기로 예. 단일화를 이용을 했다. 따라서 수도권의 중도층과 양심적인 유권자들한테 되게 반감을 준 것 같아요. 우리 김재원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호남에 대해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맞는데 그동안에 안철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중산층들이나 중도층들이 이게 아니다. 차라리 뭐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 기권을 하든지 또는 그래도 민주당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두 분께도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각 개표 상황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현재 오후 9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먼저 확인합니다. 51.1%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1위, 44.2%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표차 684표 차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민심은요. 현재 1.6% 개표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7.8%로 1위, 이재명 후보가 39%로 2위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76.1%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한 걸음 앞서고 있고요. 21.4%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표심 축소판 인천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후보 48.7%, 이재명 후보 48%로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광주 확인합니다. 개표 1.9% 진행됐는데요. 85.7%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 12.2%의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네, 경기로 가봅니다. 개표 1.3%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48.8%로 1위, 1,3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강원입니다. 57.1% 대 39.4%,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민심 축소판 충북이 가리킨 후보는 누굴까요? 개표 4.5%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7.5%로 1위, 이재명 후보 38.8% 2위입니다. 충남의 선택은 현재까지 55.8%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1위, 41.1%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전북입니다. 이재명 후보 87.4%로 1위, 윤석열 후보 10.4%로 2위입니다. 전남입니다. 개표 10.3% 진행됐는데요. 88.9%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8.8%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힘 경북으로 가봅니다. 5.4% 개표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76.7%로 1위,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입니다. 66.3%의 윤석열 후보 1위, 30.1%의 이재명 후보 2위입니다. 1%의 표심이 승패를 다루는 제주 상황은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 54.8%로 1위, 윤석열 후보 41%로 2위입니다. 전국 집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2.2% 진행됐고요. 53%를 득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1위, 43.9%를 득표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표차는 68,500여 차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거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개표 상황을 좀 한번 보면 2.2% 전국적으로 개표가 진행이 됐고 평균, 그리고 현재 상황 53% 이재명 후보, 43.9 윤석열 후보, 전국에서 2.2% 개표가 됐고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 투표 결과가 개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지난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의 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공개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사전 투표 결과가 쏟아지면서 당락이 바뀌었던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투표 먼저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2.2% 개표 초반 사전투표 개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별로의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전투표가 37%를 했고요. 본투표가 40%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치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서 몇 퍼센트가 앞서는지를 따져보고 본투표에서 나온 지금 출구조사라는 내용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개함하고 있지만 저것도 이제 그 지역별로 점점 그 예를 들어 서울 그 득표율 또 경기 득표율 이걸 보면요 그 출구조사 비율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냥 단순적 합산을 해버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앞서는 지역이 많이 개표를 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출구조사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출구조사를 보면 그 지상파 3사 그리고 지상파 3사보다는 채널 A가 훨씬 조금 더 그 격차가 크고요. 1%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반면 JTBC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맞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댁에서 JTBC를 볼 가능성이 많고 윤석열 후보는 채널 A를 지금 보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이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역대 출구조사를 보면요. 16대 대선의 경우에는 노무현 후보가 48.4%를 얻어서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8.9% 그래서 0.5%를 더 얻어서 1위를 했고요. 17대 대선의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가 50.3%를 얻을 것이라고 출구조사에서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48.7%로 1.6%가 줄어들면서 역시 1위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50.1%를 얻어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51.5%로 1.4%를 더 얻어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41.4%를 얻는다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41.1% 그래서 0.3%가 줄어들었지만 역시 당선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또는 채널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예상이 맞을 거라고 감히 믿어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많은 국민들도 아마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사항일 것 같은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전투표의 결과가 나타내는 성향하고 그리고 본투표 때 나타난 결과의 성향이 조금 다른 성향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사전투표가 쏟아지면서 당선이 유력하게 확정된 의원님들도 있고 막판 사전투표가 쏟아지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오늘 뭐 간증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유권자들의 성향과 본투표의 성향이 많이 달랐다들 통상 분석을 하는데 김은혜 의원님 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사전투표에서의 많은 유권자들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가 좀 다를까요?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에서는. 경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투표는 그에 비해서 과거의 부정선거에 염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한번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금 세계동의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제가 총선 때 받았던 그 사전투표의 비율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비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후보 지지자분들도 상당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지상파 3사에서 나가는 여론조사 이번에 엑시폴, 즉 출구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 같고 JTBC에서 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지니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 싶으실 것 같은데 지상파와 채널A가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의 통계를 방송사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 남녀, 그리고 지역별로 사전투표를 했던 분들과 관련한 이 통계를 주면 예.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라고 하면 거기서 여론조사로 추측을 한 그 보정값이 지상파 3사 그리고 채널A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1위를 달리는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즉 박하게 이 숫자가 표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어떤 경향성 차이는 유지되겠지만 의외의 결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사전 투표와 이제 본 투표를 우리가 이제 나눠서 좀 생각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것은 사전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설 거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 투표에는 오히려 이제 야당의 표가 이제 결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37%와 40%를 얼만큼 반영할 것인지가 반영돼서 지금 1%냐 0.7%냐 0.6%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60년도에 3.15 부정선거는 뭐냐면 관건선거에 의해서 선거 조작이 이뤘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나왔던 거 뭐냐면 코로나에 의해서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 부실의 문제인 것이지 전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묻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라고 하는 면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오히려 저는 훼손하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투개표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내가 투표를 해도 내 표가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니까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고 예. 또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전부 사전 투표를 하면서 우리 투표 독려를 사실 했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이 투표를 적게 하고 결국은 본투표에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투표 성향의 차이도 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선관위 또 각급 선관위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을 잘 해소하기 예.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 임명 과정이라든가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오히려 편파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번에 선거관리 특히 투개표 관리 현장을 보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투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김명우 의원 질문 드릴 텐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부정투표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에서 보여줬던 선관위의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준비 부실 논란이 최종 투표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는데 이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뭐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현재까지도 저에게 전화 와서 항의하는 분들이 뭐 투표 용지에 2번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의 기표란에 코팅이 되어서 잘 찍히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자동
그 전자개표기에서는 이게 무효표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가 다 관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많은 괴담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나 투표 의지를 좀 꺾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정말 그 투표 관리를 하는 이 당국인 선관위 또 그리고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등의 제대로 된 관리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부정선거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선거 사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정답입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 지금 저희 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한 번도 부정선거 판결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더 곳곳에 우리나라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창관인이 한 투표소에 다 몇 명씩 있거든요. 그리고 개표할 때 보십시오. 그 큰 강당에서 거의 100명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개표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 상식 이하로 생각하고 다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상의 또는 실무자들의 실수와 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는 고치면 되고 책임을 물으면 되지. 그것을 인해서 마치 대한민국 K선거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외에도 수출하는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나 야나 우리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